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상당직경 계산을 해서 우리가 사각형 대폭과 높이를 계산해보고 선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선정된 값을 가지고 평철 뭐 기타 다른 부재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평철의 보강 설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렌지 이번에도 역시 평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철 프렌지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각 덕트는 상당직경을 고려를 해서 폭과 높이를 계산되어져야 되고 또한 평철 보강이 평철 보강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철 보강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프렌지 또한 프렌지 홀과 평철 보강의 간선 여부를 체크를 해줘서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완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평철 프렌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될 부재는 평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든지 평철의 폭과 평철의 두께를 찾는 방식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별도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프렌지의 폭과 높이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프렌지의 폭과 높이는 상당직경의 폭과 상당직경의 높이에 우리가 평철의 폭을 더한 값으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임의로 작성을 하고 엑셀에서 시트를 작성해보고 검토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상당직경의 폭과 높이가 고려된 폭과 높이의 길이값을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렌지에 적용할 기준 피치값과 최대 피치값을 선정을 해줍니다. 저는 기준 피치값이 150으로 또 최대 피치값이 175로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m라운드 택키 눌러서 m라운드 함수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A 눌러서 우리가 함수 입력 마법사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길이를 결국은 기준 피치 값으로 기준 피치는 우리가 F4로 절대값 표기를 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가장 가까운 정수 즉 숫자를 반원점한 배수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예, 입력을 해줬습니다.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피치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준 피치보다는 뭐 조금 커도 되고 최대 피치 값만 안 넘어가면은 그 피치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치 수량 기준 피치로 나눈 수량에서 2를 빼가지고 보정 피치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피치값 계산하기 위해서는 m라운드로 해가지고 길이의 보정 피치 수량을 한번 나눠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라운드 역시 택키 누르시고 컨트롤 A 눌러서 저 길이 값을 보정 수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정수 1에 반올림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임의로 175가 넘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계산 피치값이 188로 175보다 크니까 이것의 선정 피치를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f 함수를 사용해 주시고요. 자, 볼게요. 자, 계산한 피치값이 크다. 최대 피치값보다 최대 피치값은 우리가 역시 F4로 절대값 표기를 해주고요. 컸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m라운드 중첩 함수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값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피치 보정 수량 플러스 2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가장 가까운 정수로 1의 정수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계산 피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홀 수량, 선정 수량을 즉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선정 피치 값을 보정 피치 수량을 했을 때 계산 피치보다 계산 피치가 최대 피치보다 컸을 때 다시 선정 수량을 보정 피치 수량이 아닌 그거보다 큰 값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m 라운드 m r로 und 해주고 함수 입력 마법사를 실행해 주셔서 길이 값을 결국은 나눠주는데 뭘로 나눠주냐, 22, 즉 선정 피치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이것을 1의 정수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선정 수량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이 됐네요.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도 역시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짝수홀수, 즉 중앙에서 시작되는 여부를 계산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나중에 마지막 피치 값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MOD, 엑셀의 MOD 함수를 이용해 주셔서 이 값을 결국은 나누기 2로 했을 때 이것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머지 값으로 판단해주는 함수가 MOD 함수가 되겠습니다. 기준점, 즉 기준점이 시작점이 어디인지, 시작되는 기준점보다는 홀이 정중앙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선정 피치 값의 절반 값을 중앙에서 떨어져서 위치하는지 그 값을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if 함수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즉 우리가 짝수 홀수 값이 짝수이면 선정 피치 값을 나누기 이면 선정 피치 값을 2로 나눈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로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피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f12가 즉 짝수홀수가 짝수이면, 그죠? 짝수이면 우리는 가로 열고 길이 값에 나누기 2, 즉 절반만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길이 값 나누기 2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우리가 기준점에다가 플러스 가로 열고 선정 수량 나누기 2에 마이너스 1 값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다시 선정 피치,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플러스 다시 선정 피치 값을 해주게 됩니다. 수식이 뭐 이상한 것들이 써지게 되면 지워주시면 되고요. 볼게요. 지우고 C12 마이너스 하나 둘 가로 열고 여기도 가로 열었고요.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가로가 하나 빠져서 다음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홀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길이 값을 역시 나누기 절반만 살펴볼 거니까요. 마이너스 해볼게요. 그죠? 홀수면 길이 나누기에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선정 수량 마이너스 1 값을 나누기 2 마이너스 1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로 나눈 값을 다시 1로 나눈다는 얘기죠. 뺀다는 얘기가 되겠죠. 곱하기
22, 즉 현정 수량, 이게 되겠네요. 선정 수량, 그죠? 죄송해요. 다시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고 우리가 피치값, 선정 피치값을 곱해주게 되면 계산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수식 입력을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래도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이 됐으면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900으로 바꿔주고 1500으로 바꿔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바뀌죠? 예, 900, 750 뭐 다시 원상태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은 다 완료가 됐고요. 참고로 우리가 검토값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값의 1번 홀, 즉 1번, 검산의 1번은 우리가 그대로 마지막 피치값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2번 홀부터는 if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해 주는데요. 첫 번째 if 조건은 우리가 선정수량이 결국 선정수량에서 마이너스 1 한 값이 검산 수량보다 크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 피치값에 즉 이게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피치값에 선정 피치값을 더해서 출력을 해주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if 조건 선정 피치값의 선정 수량의 마이너스 1 한 값이 검산 수량보다 작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공백을 출력해 줘라 라고 입력을 해주면 다음에 검산 값들을 검산 시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상당 직경을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직경에서 우리가 플러스 65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상당 직경 계산된 높이값에서 플러스 병철의 폭을 해주게 되면 계산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겸산표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평철 프렌지 작성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각 프렌지가 작성이 됐으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인벤터에서 사용될 매개 변수들을 직접 입력해보고 그 매개 변수들을 통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맞춰봤고 다음 시간에는 인벤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게 될 매개 변수들을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